가장 조심해야 할, 가장 방어를 해야 할 서민 지역, 이게 공격당한 거고, 중심비 있는 서민이 공격한 거고, 휘발유가 대기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만약에 좀 더 이게 더 뭐 가격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정말 심하게 나갈, 그리고 그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하면서 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 나왔죠. 오전에 나왔는데 한번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끝을 보려 하기에 끝까지 간다. 근데 사실 더 나을 것도 있죠. 더 나을 것도 있어요. 자, 우선은 정책은 이거에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시리즈죠.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연달아 더 강화된 겁니다. 21번째. 자, 우선 정책을 보실 때는 정확히 이해하려면, 또 다음번까지 예측하시려면 이유, 명분 항상 중요하죠. 그래야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타겟층, 정확하게 그래서 그 타겟을 어디로 보느냐, 이게 따라서 이제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명분상 떠드는 거와 현장에서 움직이는 다르니까. 세 번째가 이제 어떤 무기를 쓸 거냐, 누구에게. 그래서 무기의 강도에 따라서 단기적 압력이냐 또는 장기적으로 쭉 가려고 하는 거냐 볼 수가 있거든요. 시장 플레이어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부, 지자체, 은행, 건설사 모두 다 시장 플레이어입니다. 조합 사업에 하는 조합원들까지. 자, 이게 다르게 받아지게 됩니다. 그걸 각기 풀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적 예측이죠. 결론은 맞고 틀리고 이전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차례부터 좀 보시면 1, 2는 우리가 어떤 고민, 이유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향에는 정의 어떤 무기를 쓰겠다, 어떤 식으로 기본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이 사실 관리 방안인데 세 번째 장에는 세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할 거고 어떤 강도다.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숨죽이는 압력인지 장기적으로 상당히 길게 갈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건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건 나쁜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 특히 후유증, 무슨 말이냐면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강하면 부동산은 국지적이고 장기적 공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후유증이 한번 나오거든요. 물론 바로는 아니겠죠. 장기적인데 그걸 커버할 만한 어떤 공급 정책이 맞춰진다면 괜찮은데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하는 게 해결해 줄라나? 하여간에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자, 우선 기사를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저걸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래야지 그 명분 이해하는데 좀 더 명확해집니다. 명분을 알아야 저들의 칼의 효율을 정확히 합니다. 자, 1200만 원으로 집을 산다. 불인이라는 단어 모르는 분도 있죠, 사실은. 부동산 어린이, 갭 투자 얘기하는 건데 초보들 얘기합니다. 자, 부동산 초보자들도 뛰어들어 집값 과열. 이게 초보자들이니까 어떻습니까? 큰 돈 투자할까요? 작은 돈 투자하겠죠. 작은 돈 투자하면 좀 더 바깥으로 나가겠죠. 좀 더 멀리 가겠죠. 지방 중소도시 가겠죠.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은 중심부인 서울보다 낮겠죠. 그래서 이 금액의 이동이 타격이 상당히 지역민에게 크게 남습니다. 후유증으로. 자, 부동산 초보자도 뛰어들어 집값 과열 문제되는 얘기고요. 중저가로 몰려. 당연하죠. 초보니까 중저가, 서민주택, 타겟.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전에 어떤 거 풀을 때 그랬어요. 정부가 진짜 걱정하는 건 서민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우리가 사다리 정책, 계단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첫 계단이 너무 높으면 못 올라가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의 상황은 무언가는 그 전에 정책이 맞다 틀리다 중요할 필요 없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강하게. 자, 좀 더 다른 데 한 번 더 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원정대거든요. 우리가 국지적으로 일부 전쟁했었는데 수도권 내에서 갑자기 전국 전체적으로, 그것도 중소도시까지 이게 다 퍼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커지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광역화됐다 그럴까? 정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방이나 소액금융이잖아요. 이게 이제 잠재 수요를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자, 더군다나 이제 얘가 문제죠. 우리나라 금리 정책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에 의해서 이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동이 최소한 되죠. 똑같이 가진 않지만 연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저금리가 앞으로 최소한 3년 쭉 갈 것 같죠. 한동안. 한마디로 불난데 휘발유 준비할까봐. 이런 상황에서 통장에 돈 넣으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이 될 거가 뻔한 거거든요. 즉 물가 상승률보다
은행 이자가 못 따라가죠. 쉬운 말로. 그럼 은행에 돈 놓은 사람이 바보입니까? 잘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막 뭐라 하기도 힘들어요. 특히 은퇴자분들한테. 하여간에 이런 상황을 좀 알아요. 그래서 부동산 초보자, 전국 원정 투자가 문제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 수요가 갑자기 커지는 거고, 타깃 채필이면 서민주택일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좀 더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그럼 우리 투기를 말할 때 투기 기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말에 보면 투기 수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얘기가 투기 수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으면 투기는 도대체 뭐냐? 기준을 뭐로 잡을 거냐? 갭 투자 이번에 임대 사업자 뭐 이런 강화시킨다는데 기준이 뭐죠? 갭 투자. 안 살죠. 임대 사업자 안 살죠. 거주 안 합니다. 즉 실거주 요건을 절대 강화시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 집에 내가 실거주 못할 이유가 있죠. 뭐 직장 다른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재건축 단지도 조그만 것들 과거에 강남 같은 경우는 나 개포가 그랬죠. 뭐 11평, 13평, 15평, 16평. 오래된 뭐 한 40년짜리 집. 집은 비싼데 못 살죠. 땅값은 올라서. 대부분 밖에 사시죠. 근데 거주 여건이나 실거주 여건 강화시키기 시작하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결론은 이제 장기적으로 도심에서의 어떤 공급 문제에서 고민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투기 기준이 갈수록 강화된다, 넓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즉 예전에는 어떤 사회에서 나도 투기꾼 아니었는데 서류상으로 전입 이게 빠지게 되면 이유 불문 안 따지고 당신도 투기꾼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러게 되면 이제 장기적 후유증이 일부 나오겠죠. 물론 이게 극대화된다 이건 좀 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인구 감소나 여러 상황에서 공급을 충분히 한다면 일각적에. 그러나 이제 중심비 공급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것들 좀 보고 그 다음에 내용 보면 쉽게 갑니다. 근데 원문을 바로 보기 시작하면 뭘 봐야 될지, 뭘 중심으로 봐야 될지, 어떤 얘기가 왜 그런지 모르면 읽어봐야 그냥 혼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투기 기준, 기사 보여드리는 이유는 명분 이유, 기준을 먼저 잡고 가자 이거죠. 양쪽 입장도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정부 입장이죠.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 확대, 서민지역, 금리 컨트롤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원정 수요 증가, 기타 물가 상승. 원성 듣기 딱 좋죠. 서민 삶이 난리 나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쪽 반대는 입장이 없습니까? 실질금리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체 추세점 부재하죠? 없습니다. 은퇴 인구가 폭발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뭐라 할까요? 실질금리 마이너스인데 그냥 통장에 돈 넣어놓고 계세요. 칼 들이댄 거예요, 그거. 자, 월급으로 은퇴주비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또 손실에 대한 상대적 안정성 무슨 말이냐면 은퇴자분들이 특히 그러죠. 주식시장 또는 이제 뭐 우리가 비트코인 많이 했죠. 장기적으로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급변하는 이런 시장에 대응이 힘들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득 안 본다 하더라도 손실 부분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보존되는 그런 시장, 상대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두 명분이 있습니다. 정부나 이쪽이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누구가 나쁘다 뭐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서로 반대 입장 있으시잖아요. 서로 욕하잖아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현장에서만 정책은 발효됐고 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 플레이어는 멈추지 않는다. 투기 아니고 장기적 생존 문제. 시장 플레이어에 멈추지 않는다는 양쪽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쪽도 생존 문제라 멈추지 않을 거고 빈틈을 찾아가겠죠. 이쪽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서민 주택지역이 난리 났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다? 미친 거예요. 반드시 강하게 나가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현장에서 어떤 틈으로 어떤 틈새로 뭐가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꼭 투기 아니더라도. 또 내가 그 지역 사람이면 방을 어떻게 될 거냐? 자, 오늘 제가 저는 원문 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먼저 중심 잡았으면 하는 키워드가 저 개발 호재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볼게요. 우리 보통 개발 호재라면 저런 거 생각합니다. 대형 개발 사업 또는 어디 뭐 우리 GTX부터 대형 뭐 교통 정책. 그런데 이번 걸 보면 개발 호재라고 정부가 인식하는 거는 뭐냐면 저 둘도 마찬가지지만 추가로 재건축 재개발, 도심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그러면 저게 왜 문제냐? 이 네 가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도시에 삽니다.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가 뭐냐? 되게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도심 재생 사업, 우리나라 지자체의 모든 곳에 홈피에 들어가면 도심 재생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앞으로 관광사업이 있는데 관광의 컨텐츠, 위치, 모든 거 도시입니다. 구도심.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자랑하는 도심 주거 수요. 그게 도심입니다. 저 네 가지를 끌어안으면서 저 문제를 해결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도심 안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그게 가장 큰 머리 아픈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난제라고 미리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라는 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심 문제라서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가든 정부는 순환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의 어떤 자산을 운영하는 분도 마찬가지. 장기적 이슈라고 말씀드립니다. 해결 쉽지 않습니다. 계속 압박, 그러니까 사이클 만들려는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심재생 이슈고 장기적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빨리 가도 됩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뭐 주택시장 동향 평가, 뻔한 거죠. 한마디로 과열. 어디? 서울부터 지방, 수도권 다. 좀 더 보면요, 아까 말대로 서울부터 개발 호재 얘기 나옵니다. 대형 결뿐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포함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도심 재생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다른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문제는 도시가 콘텐츠 기초죠. 요즘에 보면 개발 관광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래 보시면 개발 호재, 수도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규제 지역인데 상승 여력이 잔존한다고 평가되어 있죠. 그게 뭐 때문에? 개발 호재. 아까 말한 교통뿐만 아니고 저런 도시도 구도심 개발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말하는 개발 호재란 건 사이클링,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인식을 하십시오, 머리에. 그래야 현장에서 이게 잠깐 끝날 상황이다, 아니다가 답이 나오십니다. 자, 빨리빨리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개발 호재 계속 얘기 나오고요. 단계 급등 얘기 나오니까, 뭐 저거는 이제 제가 돈이, 안테나를 안 돌릴 수가 없는 게, 실질금리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분, 많이 넣어놓는 분, 넣어놓을수록 적자다. 자, 법인명의 갭 투자.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좀 확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보통 법인이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 법인하고 갭 투자 저 단어가 좀 안 맞는 단어예요. 원래는. 법인이라는 건 수익이 매달 나와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죠. 장사하듯이. 나중에 법인이 큰 돈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돈 얼마 벌어줄게. 이건 나중 얘기예요. 그건 이제 공격성 투자니까. 대부분은 매달 월급 나가고 뭐 나고 법인에는 관리비란 게 드니까. 근데 갭 투자는 전세에서 뭐 월 수익 나오시나요? 아, 이자 저도 보증금 넣으면 갭 투자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법인은 월세 스타일인데 법인이 전세 갭 투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가 숨은 장점이 있는 거죠. 혜택이 있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도 법인을 운영했을 때 혜택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뒤에 설명할게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그래서 뭐 하겠다? 싹둑 자르겠다 이거죠. 자, 시장 상황 평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서울 주택시장. 근데 안정세를 유지한 게 바로 팍 한다? 그거는 아니죠. 개구리가 딱 움츠려서 뛰려 하면 뭔가 준비자가 필요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숨죽이고 있었다, 웅크리고 있었다가 맞는 거고요. 그러다가 팍 터진 거죠. 잠재력이 크게. 더군다나 작은 시장에. 더군다나 아까 말대로 휘발유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최저 수준의 금리. 이게 이슈가 좀 길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 기대감. 어떤 개발 호재? 30년 재건축.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가 보는 개발 호재는 뭐다? 그 단어는 뭐다? 재건축, 재개발로 포함된다. 보통 이제 정부가 외교 문서도 그렇고 보면 단어 하나 쓸 때 되게 조심하죠. 표현도 함축된 의미도 많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볼 때도 숨은 그림자 속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저런 단어 뜻을 정확히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대응방. 그래서 어떤 무기를 쓸 거냐. 저런 상황이니까. 우선 이제 가장 큰 목표는 투기 수요. 아까 말한 투기 기준 뭐다? 전입 안 하시면 실수요자 보호하겠다는 거고요. 실거주 전입 얘기고요. 갭 투자 차단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갭 투자하고 전세자금 대출 강화하고 뭐 투자를 많이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 맞는 얘기. 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인데 가수요를 죽이는 거죠. 잠재수요. 누구한테? 전세 살면서 그 보증금 빼서 일부 대출 받고 빼서 대출 안 받았었는데 보증금이.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 있잖아요. 단 지방에다가. 왜? 금액이 작으니까. 이제 잠재수요를 억제하는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차별이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이 봤더니 물론 큰 돈들도 들어오는데 일부 심는데 대부분은 뭐다? 공격적인 서민이 서민을 공격한다 할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중심부에 살던 서민이 외곽 지역된 서민을 어택, 그 시장을. 그게 해서 정부가 막겠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정부는 그 지역, 각 지역에 맞는, 서울에 맞는 수요가 아니고 그 지방에 맞는 수요 억제하겠다. 거기서는 이 사람이 투기자다. 정비사업도 규제하겠다. 아까 말대로 정부가 보는 개발 호재는 도심 재생,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들어간다.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져야 합니다. 세제, 세금이죠. 금융, 대출, 공급, 청약과 재건축 부분에서 조합원 자기에 대해서 무기로 써서 활용하겠다. 앞으로 절대적 저의 핵심 기준은 뭐죠? 실거주가 갈수록 강화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집을 뭐 어떻게 하는데 공급 측면도 있는데 실거주 여건이 너무 강화된다는 건 장기적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거주 여건이란 건 그래서 전입신고고요. 전입신고란 말은 사실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가 세입자만 듣단 말 아니에요. 전입. 내 집에 뭐 내 전입하든지 말든지 우편 안 받으면. 근데 전입신고가 이제는 중요해지는 거죠. 모든 지역, 이걸 만약에, 지금은 이제 모든 뭐 금액 기준도 나누고 좀 나눴잖아요. 지역도 나누고. 근데 이걸 모든 지역, 모든 주택 테마로 강화시킨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 세금, 청약 조합에서 많은 게 달라지겠죠. 또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뭐 세금을 매긴다든가, 대출 비전 악화시킨다든가. 궁금해져요? 어떻게 될지. 아직, 그래서 저걸 보이는 뭐냐면 더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기준을 강화시키면 아직도 활용폭이 더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 안정관리 방안이 저렇게 있는데, 뭐, 조정대상 이번에 빠졌네, 들어갔네, 각자 좋아하시고.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법인에 관한 거, 이거는 뭐 전국적이니까, 그거는 생각하시면서, 더군다나 이제 기존에 많은 분이 그걸 빠져나가서 하다가 세금조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번에 정부가 아까 명분이죠. 이유. 정말 가장 조심해야 할, 가장 방어를 해야 할 서민 지역. 이게 공격당한 거고. 그 서민이, 중심에 있는 서민이 공격한 거고. 휘발유가 대기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만약 좀 더 이게 더 뭐 가격이 오른다 그러잖아요. 정말 심하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하면서 하셔야 돼요. 대명제네, 대명제. 자, 개발 호재고요. 보면 이제 이번에 좀 봐야 될 것들 세부 내용 다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투기 허가 무서운 거예요. 허가는 이제 솔직히 심한 옛날 뭐 지자한테 큰 권한을 주면 내 맘대로지 뭐 약간 코골이 지역별 컨트롤 하겠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조세강하는데 여기서 많이 나왔던 게 잠실 지역, 삼성동부터 잠실 지역하고 용산 정비창 지역에서 토지 특히 허가 얘기 나왔는데 장기전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장기적으로 누릴 수밖에 없는 이슈다고 보는 거죠. 저거를 토지 허가를 하겠다는 소리는 되게 강력한 거예요. QA집에도 나왔죠. 토지 거래하면 어떻다? 이렇다. 2년간 실거주용만 사용해야 돼요. 매매나 임대 금지됨. 잘 생각하세요. 우선 가수의 상당부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토지 지역에서 어떤 개발되는 이슈에서 말 많은 거예요. 조그만 이제 빌라나 이런 개발할 때 이런 것도 말 많죠. 사실 이번에 빌라들 보면 서울 지역 빌라들이 많이 받은 거는 이제 그 갭 투자에서 빌라 시장은 좀 영향을 받겠더라고요. 왜냐면 3억 이상인 거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거주 여건 뒤에 나오나? 실거주 여건 가봅시다. 대출 기재에서 나올 거야, 아마 그게. 네, 여기 이제 이건데 주택 가격 관계없이 6개월 전입 의무. 이게 뭐냐면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죠. 전세 살면서 집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열지구면, 이번 지정 지역이면 규제 지역이라면 6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라. 대출 안 된다. 근데 물론 대출 받는 경우에 한해서죠. 이게 집이 두 개니까 딴 데 있으면서. 근데 만약 갭 투자라면 좀 다르죠. 갭 투자를 살면 생각해 보세요. 저게 전세 끼고 샀잖아요. 저도 전세 살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규제하는 건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했어요. 이번에 다 하면서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이 경우에서 오히려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무주택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경우예요. 밑에 노란색인데요. 제가 주택이 없어요. 전세 살아요. 근데 제가 직장이 지방이에요. 근데 저도 서울 출신이었는데 내려왔다 칠게요. 뭐 공기관에 금방. 근데 변두리인데 좀 좋은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점수가 미달돼요. 왜냐면 저희가 맞벌이여서 점수가 이제 오히려 아시죠? 중산층 도로에 점수 잘 안 되는 거 반대로.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 입장인데 매매를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우리 직장이 외곽인데 그럼 우리 집 사지 마요. 저게 좀 이제 담보대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무릎표가 달리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1주택자죠. 별 차이는 없어요. 갭투자 연관성보다는 오히려 이거 뭐죠? 여기서 제가 왜 갭투자 연관성 보여주냐면 둘 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예요. 갭투자의 주택담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갭투자는 그냥 집 사는 건데 저기 전세 끼고 그럼 내 집 살 때만 내 저기 담보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나와요. 나오기는. 문제는 뭐냐? 전입. 그럼 내 갭투자와 관계가 없는 건이다 라고 말해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갭투자 방지, 아까 말대로 전세자금하고 연관한 거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하고 원래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입자는 당연히 실수요인데 전세자금 대출 해줘야죠. 이거는 뭐냐면 세입자인 분이 뭐죠? 공격하는 거죠. 보증금을 대출 없이 했었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뭐예요? 소유주가 되는 거죠. 작은 분들이 지방을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전세자금 규제를 하는 이유는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 공격한다고 표현할까 좀 기분 안 좋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중심에 있던 분들이 어떤 거기가 더 물가가 높았잖아요. 전세가가 더 높았잖아요. 이거를 운영해서 이걸 공격한 경우거든요. 이제 큰 자산 운영하는 분들 이제 법인 사업자죠. 거기는 이제 다른 식 대출과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세금, 뭐 기타 이런 비용세 이런 걸 다 규제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차별 성향이 있어요. 뭐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닌가요? 다시 보면 차별 아닌가? 이거? 근데 정부 입장에서 아까 뭐라고요? 그 지역 서민 지역에 들어오는 투기 수요는 다 일관되게 봐요. 그래서 거기도 투기로 보는 거죠. 자, 정비 규제는 뭐냐면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제가 오늘 풀기 전에 꼭 얘기했죠. 개발이라고 봤을 때 개발을 보면 그게 이제 개발 이슈가 개발 호재가 다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 들어간다. 근데 이 택지지구나 이런 이제 뭐 제일 쉬운 뭐 일기 신도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분당 같은데 생일이 비슷해요. 택지지구들이 한 5년에서 10년에 하여간에 다들 재건축 지역을 비슷하게 집을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나와요. 한번 시작하면. 그러다 보면 임대가가 답이 안 나와요. 난리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타이밍 조절하고 싶죠. 타이밍 조절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게 좀 조절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거주요건 강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강하게 가는 거죠. 2년 이상 거주. 해야지 사실 오래된 산 집에 비싼 지역에 세입자 말고 주인들이 사는 경우가 되게 적은 데가 많아요. 강남은. 또 작은 가구수가 늘었을 수 있죠. 옛날 아파트 집 작은 많잖아요. 내가 안 팔려서 지방이나 뭐는 위치가 안 좋아서 개발가 없어서 오래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합 아직 안 됐는데 때리면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다가 정부가 확장한다고 야 여기도 우리가 무슨 고속 무슨 철저를 놔줄 거야. 야 우리 조합 신청해보자 해보자 했는데 전에 묶였다. 답답하죠. 가구수 줄이고 그 지역 다시 이동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다행히 이거는 이제 실무 조건인데 올해 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2020년 12월 이후라고 돼 있어요. 원정 투자 당연히 억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1년 이후 이건 차이인데 하여간에 강하게 간 거고요. 사실 실거주 아까 단어 말씀드렸지만 그게 강하게 가려면 정말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정부 입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갭 투자 이번에 갭 투자 잠당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번 타겟팅 갭 투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서민적 지역 외곽에서는 자산규모 작은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공격을 잡아낸 거고요. 대기업이란다. 대규모는 이제 강남 지역에 대한 규제는 보면 이제 재건축 위주로 많이 때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갭의 크기, 갭 투자의 가장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갭의 크기거든요. 갭이 작으니까 간 거잖아요. 10억짜리 전세 2억이다. 안 가지. 갭의 크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재생. 개발 호재인데 도심 재생의 상황에 대한 어떤 해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 대기자. 잠시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원천의 문제인데 다 해결할 거 없어요. 없습니다. 문제는 눌려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단순히 거래 수요를 억제한 상황입니다. 원천 문제 해결 아닙니다. 근데 이 정부가 잘못이 아니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 트렌드 변화,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사이에 공급하겠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이제 눌러놓고, 보시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숨죽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끝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끝이 아니고, 근데 정부도 끝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피해자 생기고, 엉뚱한 후유증 생깁니다.
조절해가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조심할 때가 됐다고. 나머지 이제 더 잘한 해석들이 많을 겁니다. 기사분들도 그럴 거고 다른 유튜버들도 좀 같이 보세요. 예, 저는 제 시각대로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